것에 대해서 시를 쓰라고 그랬더니 다른 학생들은 그걸 열심히 썼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보니까 이 바이런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빈둥하고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기에, 그래서 선생님, 너는 왜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있느냐. 근데 그 결과는 상당히 달라졌어요. 바다가 주인을 만나 얼굴을 붉혔다. 이게 포도죠. 바다가 주인을 만나 얼굴을 붉혔다. 참 대단한 시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오늘 여기 내 시를 낭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시보다 더 고운 목소리로, 멋진 목소리로 시를 읽어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까지 합세될 생각을 못하고 며느리가, 아버님 내가 시를 썼으니까 언제 한번 좀 봐주세요. 그래서 아니, 대학 교수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시를 쓰냐. 난생 좀 처음 듣는 소리고 해서, 그래 내가 텍사스에 가면 한번 보여주고. 아직 며느리한테 뭐 시가 이렇다 저렇다는 얘기를 하지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해서 금방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시는 아는 것보다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서 몸에 느껴져야 이게 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는 일상적으로 보아왔던 거를, 아까 바이런이 바다가 주인을 만나서 얼굴을 붉혔다 하는 것처럼 그 뭔가의 느낌을 새롭게 발견해낸 것이 시단 말이야. 서정주 시인이 국화엽비서라는 시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책시는 그렇게 웃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전노한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졸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을 돌아서 이제는 거울 앞에서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이야. 노란 내 꽃잎이 피우고 간밤에는 무수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참 근사한 시입니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국화를 변용해서 새로운 국화로 탄생시킨 시인의 솜씨는 정말 놀랍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화를 볼 때 이는 생각이 안 나죠. 국화는 햇빛을 통해서 탄소 동화장용을 하고 흙 속에 작물을 빨아올려서 생장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빨갛거나 노랗거나 한 그런 색깔을 지닌 꽃을 피우는 꽃, 그러면 식물. 그런데 시인은 이 국화를 그야말로 내 누님 같이 생긴 꽃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화가 새롭게 탄생한 거죠.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국화를 키워줄 수 있습니까?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서 국화를 키워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시인의 눈에는 천둥이 울고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서 피운 꽃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대상을 낯설게 봤을 때, 대상을 새롭게 봤을 때 시가 탄생한다. 그래서 우리 대학 다닐 때 서정주 선생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니, 그냥 꽃을 보면 꽃만 피히 볼 것이 아니고 꽃을 보면서 째려보래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째려봐라. 째려보면 그 꽃이 뭔가 말해주고 그 꽃에서 새로운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까지 째려봐라.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그렇게 째려봐도 다만 꽃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옛날 우리 어른들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안 틀려. 아니, 도대체 내 며느리가 될 것 같지도 않는
처녀를 데려와서 장가가겠습니다 하는 아들이나 또는 정말 아주 아버지가 볼 때는 택도 없는 아들을 남자애를 데려와서 아버지 저 남자와 결혼하겠습니다. 아버지 눈에나 어머니 눈에는 성에 안 차. 그런데 왜 결혼하겠다고 그런지 아닙니까? 눈에 꽁카풀이 씌었습니다. 그 시인은 대상을 볼 때 눈에 꽁카풀이 씌일 때까지 그 대상을 관찰하고 그 대상과 대화하고 또 그 대상을 마음속에 녹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대상을 볼 때 곰보가 보조개로 보조개로 보일 때까지 째려보라. 그때 비로소 시가 된다. 곰보를 곰보라고 이게 곰보 없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곰보도 잘 보면 보조개가 되니까 그렇게 바꾸어서 생각하면 시가 된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답이 달라진다. 내가 바라보는 이 물통 또는 이 물병을 바라볼 때 생각이 달라져야 이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물병은 오늘 내 목을 축여줬어요. 한 모금 한 모금 축여를 주는 동안 이게 상당 부분 위에 없어졌죠. 근데 이거를 있는 그대로 써서는 시가 안 되겠죠. 내가 오늘 받은 이 한 통의 물은 오늘 나의 즐거움이다. 벌써 받는 게 맛있구나. 이게 내 즐거움 반이 타고난 거예요. 그게 부울이 시가 되는 거지. 무등에 부울이 반 남았구나. 이건 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한 통의 물이 이제는 반만 남았구나. 나에게도 오늘 하루 즐거움이 반밖에 안 되는구나. 안 남았구나. 이게 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어렵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또 어렵지 않은 것도 아니야. 이게 이제 사람을 반죽이는 거야.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대상, 그것이 바로 시적 대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시를 써오면서도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나는 여러분들과 가까이 지내지를 못해가지고 도대체 어느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도나도 없이 다 공통적으로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인이 다 시를 쓰고 잘 아는 것 같은데 알고 나서 보면은 모르는 건 투성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를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그거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상상과 공상의 차이 아세요? 상상과 공상의 차이. 공상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 공상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어요. 근데 상상은 뭐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이 상상과 공상의 차이. 아, 나는 어제 누구 만나는 걸 상상했는데 아니야. 공상했는데. 만나가지고 끝이 있어야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시는 상상의 산물이지 공상의 산물이 아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가운데는 뭡니까?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를 쓸 때는 반드시 시작과 끝을 정하고 써야 합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니까 그죠? 시작과 끝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이 시가 어떻게 운용될 것이다, 또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다 정하고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작과 끝으로 가려면은 부분을 써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앞에 시작과 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느냐 또는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야 돼. 내가 지금 이 표현이 전체에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 그래서 외로는 채택이 되기도 하고 외로는 삭제한다. 그래서 반드시 시를 쓸 때는 시뿐만 아니죠, 모든 예술 작품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시작과 끝을 정하고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내가 학생들 지도해서 보면은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어. 이게 뭐냐? 끝을 안 정해놓고 있어. 서정희 시인은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서 이 국화꽃이 어떻게 변모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었다까지 쭉 썼죠. 이게 전체입니다. 그리고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우러 키운 것, 또 소쩍새가 우러 키운 것, 또는 내 눈이 같이 생긴 꽃, 노란 꽃잎, 또 무수리가 내려서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다 하는 이 부분이 국화꽃의 전체 주제를 아우르는 한 부분들이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전체와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는가를 판단하면서 써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 이 표현이 잘 됐을까 못 됐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표현이 이 시의 주제를 구현하는데 어울리는가 어울리지 않는가, 맞는가 맞지 않는가 이걸 따져요. 그래서 한 편의 시를 완성합니다. 하는데 잘 썼다 못 썼다는 나중에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한 편의 시를 완성해 간다. 그러다 보면 시 한 편이라는 전체는 이 부분들이 모여있는 합부다. 부분이 뭐냐면 합이 되겠지, 그죠? 총합. 부분의 총합은 전체를 능가하는가 능가하지 않는가? 능가. 왜? 부분이 모여있으면 전체와 똑같은 부피나 무게가 나올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왜? 부분의 의미와 또는 상상 또는 이미지 또는 시의 구성 요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보다는 부분의 합이 크다. 그걸 맹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를 처음 쓸 때 소재를 따지죠. 뭐를 가지고 시를 쓰죠? 소재를 따집니다. 소재는 뭐냐? 예술의 또는 작품을 만드는데 바탕이 되는 재료, 소재는 그게 소재예요. 근데 이 소재를 가지고 시를 쓸 때 제재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제재는 뭐냐? 주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료들 또는 에피소드 또는 나의 내적 상상 이런 것들이 주제의 제재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재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되는 재료들. 그럼 아까 서정기 시인의 국화엽에서는 어떤 재료가 동원됐죠? 그렇죠.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울고, 또 소쩍새는 그릇 봉부터 울고, 이게 다 재료야. 알고 보면 이런 재료들이 모여서 주제를 구현한다. 그게 뭐냐? 제라. 뭐 학반에 안 써도 아시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만들어져서 하나 완성되는 게 역시 주제를 드러내 줍니다. 이거를 말로 설명하는 학생들이 못해. 오늘은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 소재, 주제, 제재 알았습니다. 그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적 화자야.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화자가 오죠. 듣는 사람이 뭡니까? 청자가 되겠죠. 그죠? 윤동주 서시는 나가 화자야. 하늘을 누려 한며 구름 엮기를 하는 시인이 화자예요. 그 청자는 독자겠지, 그죠? 독자인데 이 독자와 청자는 이면적인 또 하자가 있고 표면적인 하자가 있어요. 서정주 시에서 자화상 아시죠?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아내는 좀 애비는 종이었다. 아니, 다 상관없이 비슷하게 알고 있습니다. 애비는 종이었다. 그 마당에는 대추나무 한 그루가 팥뿌리겠지. 이건 할머니였습니다. 그때 하자는 납니다. 그죠? 이 하자는
표면적으로 하자, 표면적인 하자예요. 그 서정주 시인의 시를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 너를 찾아왔다 순아 너 참 내 앞에 많이 있구나. 내가 종로를 걸어나가면 사방에서 네가 웃고 오는구나. 이때 하자는 나죠. 청자는 누굽니까? 순하죠. 이때는 분명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표면적으로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 시간도 있어요. 굳이. 산자락에 매달리는 그 매체는 하고 아까 몸 바뀐 사람들 실무가 이거 우리 김연한 교수님이 그러시죠. 그게 이면적인 하자예요. 내가 안 드러나 그냥 정경을 묘사하고 사태를 얘기하고 그렇게 쓰지. 시가 하자는 숨어 있는 그게 이면적 파야. 제가 그 시에 자판기 커피라는 시가 하나 있어요. 자판기 커피 속에 어느 날 보니까 자판기 커피에 종이컵이잖아요. 종이컵이 보니까 커피 거의 다 없어져가.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종이컵 커피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커피가 남은 종이컵을 봤더니 바닥이 점점 드러난다라고 표현하기는 너무 시적으로 풀어져 있고, 그래서 이 양자를 다 합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커피 속에 종이컵 바닥이 얼굴이다.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종이컵에 있는 커피. 근데 그 커피가 다 닳아서 이제는 바닥에 얼굴이 보입니다. 자판기 커피가 일생의 거울인 줄 몰랐고 바로 넘어오는 거예요. 시는 망설일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 보면 망설이고 있대요. 망설이지 마. 직선적으로 나와. 그래서 거두절미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머리 잘라버리고 꼬리 자르고 중동만 드러내는 게 시다라는 겁니다. 자판기 커피가 일생의 거울인 줄 몰랐고 반품 안 되고 리필 안 되는 딱 한 컵의 생에 마지막 한 모금 삼키고 나면 누구든지 개인 종이컵 하나 이렇게 자판기 컵. 나는 이 시 그냥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대충 써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좋다고 시도 비석으로 만들어줬어요. 근데 한 가지 실수했어요. 한 것 타고 달짝지근한 맛에 썬 커피 주는 줄 몰랐구나 이랬거든. 근데 썬이 필요가 없어. 이 형용사 필요 없어요. 향긋하고 달짝지근한 맛에 커피 주는 줄 몰랐구나 이러면 될 것을 왜 썬 커피라고 그러냐. 그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또 인터넷에는 썬 커피라고도 돼 있고 또 거기 따라가서 고쳐져 있는 시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건 뭐라고 나왔어요? 고쳐져 있어요. 제대로 고쳐져 있네. 그렇게 해서 표면적으로 하자가 드러나는 것도 있고 또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 대상을 노래할 때는 반드시 객관성에 의해서 너도 알 수 있고 나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시적 하자를 이제 얘기하고 청자가 들었죠. 가장 중요한 게 시적 대상이야. 소재가 있고 주제가 있고 그죠? 제재가 다 있었는데 뭐를 시적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시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시적 대상은 누구예요? 뭐예요? 곤차부터 그지? 바로 진달래가 상징하는 님입니다. 님. 드러나진 않지.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님이죠. 이 님이 시적 대상인데 이 시적 대상을 놓치는 순간 그 시는 망한다. 시적 대상을 시작하여서부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휴도 아닌 눈물 흘리. 나보기 역겨워하는 건 누구예요? 님이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도 바람바다 가실 길에 뿌리를 가시는 그런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에 밟고 가시옵소서. 누구고? 님이지. 아직 님을 안 놓쳤죠?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 휴도 아닌 눈물 흘리. 님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한 번도 놓친 바가 없어. 이게 시적 대상을 안 놓쳤다. 이거를 한번 놓치는 순간 그 시는 어떻게 돼요? 삼천포 정도가 아니에요. 한국에서 텍사스 그렇게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적 대상을 끝까지 시에서 붙잡고 있어요. 그걸 놓치는 순간 시는 아까 뭐 삼천포 텍사스 가도 달라스 가도 아메리카 했는데 다만 시가 시로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놓치지 않잖아. 꼭 연애하는 거하고 같아. 남편하고 부부가 잘 살고 있었어. 어느 한쪽이 한눈 파는 사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건 뭡니까? 대상을 놓치기. 이 놓치는 순간 부부관계도 망하듯이 시가 망해버린다 하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내가 지금 이 시에서 대상을 끝까지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에서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하듯이 좀 조심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는, 아까 얘기했죠. 보는 시선이 달라야 생각이 달라지고 답도 달라진다. 이게 이제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법칙이 있는데, 이 프레임 법칙은 정해진 프레임은 정해진 틀이에요. 이 틀을 벗어나야 시가 된다는 거죠. 국화를 국화로 표현하는 나는 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 프레임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세실과 모리스라는 두 청년이 교회 가다가 한 친구가 이랬어요. 야, 세실이 모리스 기도를 하다가 예배를 보다가 담배를 피우러 가면 랍비가 뭐라고 말씀하실까? 아이,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랍비에게 물어봤어요. 랍비니 기도를 하다가 담배를 피우러 가면 어떻습니까? 현재요,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세신이 모리스가 야, 그거 안 된다고 그러더라 이래요. 그래서 모리스가 내가 질문을 잘못했다 이거야. 기도를 하다 담배 피우러 가면 어느 랍비가 좋아하겠냐? 안 된다고 그러지. 모리스가 가서 랍비님, 담배를 피우다가 기도를 하러 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돈독한 신앙심을 갖고 있다니 훌륭하다. 그렇게 달라져. 답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를 쓸 때 내가 이 물병으로 본원하는 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안 되죠. 이 물병을 한 인생의 즐거움이나 내 생애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거나 또 그 무엇으로 상정했을 때 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달라져야 돼요. 물병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 물병은 오늘 내가 받은 하나의 즐거움이다. 이럴 때 이 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랍비에게
모리스가 지금 말했듯이 질문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생각을 바꾸면 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핸드폰의 역사를 바꾼 스티브 잡스, 대단한 인물이죠. 싱크 디플런스야. 생각을 바꿨어. 그럼 뭔 세계적인 발명을 한 겁니다. 현대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기존에 하던 컴퓨터 방식으로 그런 작품이 나오겠어요? 어마어마한 새로운 걸 날려내는. 그래서 그의 부는 상상을 초월한 만큼 어마어마해집니다. 뭐냐? 뭐 때문에? 브레인워시 법칙, 그죠? 생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연집에 가서 여기 쓰는 시를 보세요. 정말 내가 그 대상을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쓴 시가 새로운 생각으로 쓴 시인가? 지금까지 기존의 상상 다 뛰어넘는 그런 작품이 되었는가? 한번 점검해 해보시면 자기 반성 또는 자기 개척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 시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자, 생각을 바꿨는데 이 생각을 바꿔진 것을 어떻게 시로 표현할 거냐? 골치 아프죠? 골치 아픈 건 두순입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노래하듯이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그 언어로 자연스럽게 노래하세요. 그게 워즈워드가 얘기하는 시 창작의 언어예요. 시 언어입니다. 워즈워드의 시 참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미라보다리아의 새노가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흐른다.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세계인의 청년들의 가슴이 울리십니다. 그래서 나는 프랑스에 가서 세능강이라고 가서 제일 먼저 미라보다리아를 한번 가보자. 갔어요. 그런데 세능강에 있는 돌다리 중에서 미라보다리가 제일 형편없어요. 제일 못생겼어요. 아주 소박해. 그럼에도 그 다리가 세계인의 가슴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훌륭한 시인 미라보다리아의 새는 강은 흐르고 우리들의 사랑도 흐른다라고 철창을 남겼기 때문에 이 다리가 세계적인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다. 명작은 늘 아름다운 걸 나타내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뭘 드리면 있을까요? 시에 많은 걸 쓰고 싶죠. 한 편을 쓰는데 이거 모처럼 썼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저 얘기를 하고 쓰고 싶죠. 막 집어넣어. 그럼 아까 뭐에 어긋나죠? 시적 대상에서 어긋난다고 그랬죠. 하나만 갖고 쓰라는데 왜 자꾸 여러 개를 써? 시적 대상은 하나입니다. 님이면 님에 관해서만 써야 돼요. 꽃에 관해서만 써야 되는데 또 다른 걸 집어넣어. 거기 또 주님도 나와. 교회 다니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가 오늘 존재하도록 늘 도와주시지만은 그러나 이 꽃이 존재하도록 하는 데에는 주님의 힘은 이미 정해진 거고 기정사실이야. 그런데 이 꽃을 존재하게 하는 건 뭡니까? 또 하나 서정비식으로 얘기하면 봄부터 소축시는 그렇게 천둥 먹고 울어서 키우고 가는 말이야. 빨갛거나 노란 꽃이 아니야. 어떻게 생긴 꽃이에요? 먼 젊음의 뒤안길을 돌아서 이제는 거울 앞에 앉아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 달라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시적 대상을 놓치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는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다. 아까 제가 자판기 커피에서 뭘만 노래했죠?
자판기 커피 다 마셔버린 커피 요것만 가지고 뭘 했어요. 자판기 커피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아침에 기계에서 커피를 타고 밀크를 타고 설탕을 넣어서 만들어진 그게 자판기 커피 아니에요. 자판기 커피 이미 기정사실이야. 기정사실이야. 이 기정사실을 탁 한통 쥐고 이미 받는 게 맞았다.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은 다이아몬드의 한 커팅에 지나지 않는다. 한 커팅에 지나지 않는 한 커팅. 다이아몬드를 보면 여러분들 가지가지 그 커팅이 있죠. 수백 커팅이 있습니다. 이 커팅에서 시가 되는 부분 또 시로 써야 할 부분 딱 한 커팅. 나머지는 그 다음에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한 커팅만 쓴다. 여러 얘기를 한 시에 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만 담는다. 이걸 명심하세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한다. 수업 시작에서부터 수업 끝날 때까지 딱 한마디 또는 두 마디다. 시는 다이아몬드 커팅의 한 커팅이다. 그리고 시는 시적 대상을 놓치는 순간 그 시는 죽은 시가 됩니다. 딱 요 두 가지. 강의 시작하는 날부터 종강하는 날까지 그 얘기만 해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래서 내가 이 시가 안 되는구나 또는 이래서 시가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로 시에서 한 내용으로 한 작품에 많은 내용을 담는다기보다 한 내용이라도 더 깊이 있게 다룬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루이스잖아요. 지역이 루이스죠. 플라우마운드. 어? 플라우마운드. 플라우마운드 루이스는 아니고? 네, 아니에요. 그럼 내가 좀 착각했구나. 네. 난 여기 루이스라고만 생각했어요. 여기 오니까 뭐 자꾸 지역이 되고 이러는데 1985년 콜롬비아에서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델 루이스라는 동네에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 소녀가 건물에 깔렸어요. 근데 지진이 나니까 엄청난 큰 바위도 뭐 밀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바위에 소녀가 끼었어요. 그 상반신은 드러나 있는데 하반신이 끼어서 도저히 구출이 되지 않네. 그 60시간을 그 상태로 물이 잠겨 있었는데 가전 장비를 동원하고 구출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끝내 구출하지 못했어요. 소녀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 신문에서도 그렇고 온 세계가 그 산체스라는 소녀의 그 까만 눈동자를 이렇게 드러나도록 사진을 찍은 걸 신문지상에 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녀가 살아나기를 기도했지만 끝내 살아나지 않고 12살 나이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슬프겠으면 그죠? 근데 나중에 이 소녀를 이제 그 바위를 다 드러내고 간신히 이제 시체를 수습하니까 그 시체 밑에 소녀의 아버지가 소녀를 바치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죠. 그 세계인들은 산체스가 죽는 순간 한 번 울고 그 산체스를 떠받치고 있는 물속에서 떠받치고 죽어간 아버지를 보고 한 번 더 울었다. 지금도 그건 잊혀지지 않는 한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 산체스만 봤지 신문에서는 보도에서는 그 이후에 산체스를 바치고 있는 아버지는 뒤에 봤단 말이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아픔을 줬다. 시는
보이는 것만 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여러분들 집 사러 갈 때 보면은 집 겉만 봅니까? 아니죠. 뭘 봅니까? 집 사러 갔을 때 집 바깥만 봅니까? 집안. 집 안 봐야죠. 그 안에 진짜 그 집의 구조이고 또 그 집의 진면목이야. 시도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진면목이에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쓰기 위해서 대상을 수없이 관찰하고 생각하고 또 그 대상과 싸워야 합니다. 시는 대상과의 투쟁이지 그 대상과의 사랑만은 아니다. 끊임없이 투쟁하고 또는 그 대상에 접근해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까 내가 얘기한 산체스 소녀의 아버지가 그 소녀의 그 시체를 물 밑에서 떠받치고 있었다라는 그 아픈 이야기를 늘 마음속에 두시면서 바깥보다는 안을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노래하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요즘 나오는 시들 어떠냐? 선생님 도저히 읽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죠. 나도 모르겠는데 시의 뿌리는 진실은 변함이 없죠.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의 뿌리는 노래다. 시의 뿌리는 노래. 원시 예술에서 보면은 발라드가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발라드에서 노래는 어디로 갔습니까? 산문은 소설로 가고 주술은 시로 가는데 시로 간 부분에서 서사시가 있고 서정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시는 전부 서정시입니다. 물론 한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한 주인공을 만들어서 활동하게 하는 건 서사시입니다. 우리 대학 다닐 때 선생님들이 얘기하기는 서정시와 서사시 차이 뭡니까? 서사시는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활동하는 게 서사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롱펠로의 이반젤리니라는 시 아시죠? 엄청난 서사시죠. 그런 서사시가 있는가 하면 아까 얘기했던 수정유의 북화접스나 김소로의 김날려 꽃이거나 이런 영랑의 또 모라니 피까지 다 서정시입니다. 다 서정시. 그래서 지금 서정시를 쓰는 동안은 시가 노래다라는 점을 늘 명심하세요. 요즘 나오는 시 주눅들지 마세요. 그 시는 나오는 순간 생명이 끝납니다. 오늘 내가 수업 시간에서 인용한 이 시들처럼 강구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해자되기 어려운 시들입니다. 읽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마 이 시는 쓴 시인도 잘 모를 것이다. 잘 모를 것이다. 50년, 60년 시를 써온 내가 읽어서 모르겠다 하면 그건 시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게 세태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서 이렇게 흘러간 거다. 천만에. 시의 뿌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동시가 살아나서 우리 가슴을 울리고 감동을 주고 지금도 명작들이 남아서 소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로버트 프루스트의 가보지 않은 길 아시죠? 그 지금 읽어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 숲속에 난 두 길이 있었는데 둘 다 참 아름다워.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것 같은 이 숲은 낙엽으로 뒤덮여서 나로 하여금 어디로 가도 좋게끔 느끼게 하였다. 근데 나는 한쪽 길을 택했어. 갔단 말이야. 근데 먼 뒷날 나는 한숨 지으면 얘기하겠죠. 다른 쪽 길을 갔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거.
이게 딱 시야. 그게 남아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거지. 요즘 시들처럼 자기 내면 표명만 하는 것이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문해진을 만들고 또 편집장도 하고 이러지만 요즘 나오는 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심성에 잠자고 있는 아름다운 또는 미적 요소를 일깨워서 노래하듯이 시를 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뭐 지저분한 얘기 자꾸 많이 해봐야 여러분들 물 한 잔 마시고 지혜응답 묻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한 가지 내가 얘기 못해준 부분은 시의 구성 요소인데 이 구성 요소는 한 학기를 두고 배우는 겁니다. 한 학기를 두고 근데 여기서 뭐 섣불리 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혼란만 오게 하는 것보다 아까 내가 얘기해드린 부분이 있죠. 뭐 얘기했죠? 소재, 주제, 제재가 있는데 시적 대상은 몇이라고 그러죠? 하나야. 이 대상을 놓치는 한 어디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는 전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분을 다루는데 다이아몬드 커팅의 한 컷이다. 이거 명심해요. 이거를 명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시 안 됩니다. 방금 주님 그랬다가 방금 소년 안 되지 시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고 물 한 잔씩 드시고 저 앞에 보니까 그 우리 며느리가 뭐 많이 갖다 놨더라. 김연한 교수의 지시에 의해서 드시고 한 20분 지혜응답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혜응답 하기 전에 살짝 단체 사진 한번 다 같이 찍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커피랑 드실 거 챙겨가지고 약간 뭐 이제 앉아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시인도 아니고 문예인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플로만드 한 교인인데 평소에 굉장히 시를 쓰고 싶어서 아주 애는 많이 썼어요. 근데 시가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오늘 또 귀한 시간을 주신다 그래서 제가 왔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 따르게 시를 쓰신 분이고 작가들이신데 제가 좀 이 시라고 할 수는 없고 하나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 좀 전문이시니까 들어보시고 저한테 새로운 용기를 주신다면은 제가 더 아름다운 글을 쓰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나 한번 제가 써놓은 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오후 산책길 숲이 나를 부른다. 외로워서 나선 길 올 때는 혼자였는데 와보니 혼자가 아니다. 외로워서 왔는데 외롭지가 않다. 키 큰 상수리 나무는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고 살랑반 바람에 흔들거리는 작은 나무들은 서로 부딪혀 박스락 내게 사랑 노래 불러준다. 낮은 곳에 줄줄 흐르는 계곡물 한움큼 손에 담으며 가뭄에 갈라진 돈바닥 같은 내 마음을 흠뻑 적셔주고 숲속의 모든 친구들이 사랑스럽다. 옆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친구가 있어도 시험하지 않는다. 몸을 휘감고 올라가는 동굴나무에게도 미워하지 않는다. 함께 공생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숲이 나는 너무 좋다.